미소를 지어라. 미소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당신의 미소는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 당신의 미소는 인상을 찌푸린 언짢은 얼굴, 외면하는 얼굴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은 것이다. 뉴욕에서 열린 어느 파티에서의 일입니다. 손님 중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 등 값비싼 장신구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교만한 표정이 역력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즉 옷보다도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짜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슈와브의 성공은 그의 인격, 매력,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 등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을 형성하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미소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미소를 지으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소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맥코넬 심리학 교수는 미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은 경영 혹은 교육, 세일즈를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 띤 얼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하지만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미소에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미소는 오히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한 미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따스한 이런 미소야말로 천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 카네기는 카네기 코스 수강생들 중 어떤 대상에게 일주일 내내 미소를 지으라고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강의 시간에 발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뉴욕에 사는 윌리엄 스타인하트라는 증권 중개인이 2개월에 걸쳐 미소를 실천한 결과 그 내용을 보내온 편지입니다. 나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고 말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뚝뚝한 사람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웃음 띤 얼굴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라고 하셨기에 시험삼아 일주일간 미소를 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빌, 그 찌푸린 얼굴 좀 집어치우게나 이제 한번 웃어보자고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잘 가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인사할게 라고 말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은 일찍이 맛볼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아파트 안내양에게 미소 짓고 경비원에게도 미소 띤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매표원에게도 잔돈을 받으면서 미소를 보냅니다. 지금은 그들 모두 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사무실에서 최근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더니 그는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웃을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면 그들도 나를 보고 함께 미소 지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평이나 애로사항을 들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미소를 보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로 인해 수입도 늘고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다 행복하고 부유해졌으며 우정과 행복에 넘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이상의 행복은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도 미소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미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세요. 둘째, 혼자 있을 때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이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으며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감정은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쾌함을 상실했을 경우 그것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마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불행, 재산, 지위, 거주지, 직업과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불행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은 비슷한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물 자체에는 원래 선악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였고 현재는 미국 굴지의 보험 세일즈맨인 프랭클린 베드가는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집을 방문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방문을 들어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보험 세일즈맨으로 그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이 간단한 테크닉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필가이며 출판업자인 엘버트 후버드의 말입니다. 잘 읽고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턱을 당기고 머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가능한 한 크게 심호흡을 하며 햇빛을 들이마셔라. 친구에게는 미소로 대하고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정성을 다해라.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한 생각으로 단 1분 1초도 허기하지 말라. 오직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정하고 옆길로 새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전진하라. 크고 훌륭한 일을 성취하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라.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회를 붙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산호충이 조류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또한 성실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마음은 위대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도록 하라. 용기, 정직, 그리고 명랑한 정신 자세를 항상 지속시켜라. 올바른 정신 태도는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다. 모든 일들은 소망하는 데서 생겨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신실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우리가 마음을 먹은 그대로 된다. 턱을 앞으로 당기고 머리를 바로 세워라. 우리 인간은 이완성의 신들이다. 예로부터 중국인은 현명하고 처세에 능숙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언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다. 당신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이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줍니다. 당신의 미소는 인상을 찌푸린 언짢은 얼굴, 외면하는 얼굴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고객, 선생님이나 부모님,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소는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펜하임 콜린스사의 프랭크 어빙 플래처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내보낸 광고문 속에는 이런 철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만큼 부자도 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에서 행복을 꽃 피우게 하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친구 사이에는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격려이며 슬픈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자연의 묘약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강요하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줄 때만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쇼핑의 막바지 혼잡 때문에 저희 판매원이 지쳐서 미소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소를 준 나머자 더 이상 줄 수 있는 미소가 없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사람의 얼굴에서 월이란 정신, 사고, 사상, 이념을 나타내고 굴은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소는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미소는 선물을 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소를 보내면 상대방도 미소를 보내지만 여러분이 화난 얼굴을 보이면 상대방도 불편한 얼굴로 대하게 됩니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미소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의 선한 의도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지요.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소는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동료, 혹은 힘들어하는 고객이나 가족이 있다면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는 희망을 일깨워주고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존재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미소와 함께 하루에 15번 이상 크게 웃을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쑥스럽고 어색하시다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차 안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소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Move into action. 오는 오늘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하면서 매월 5일에는 의식적으로 밝게 미소 지어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매일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칭찬하는 미인대칭을 실천해 보세요. 미소 스마일, 미소 스마일.